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듯이 보이다가도 다시 증가 곡선이 가파르게 변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아울러 이에 대한 논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FDA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뉴욕의 한 널싱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박사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백악관이 막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향후 미국 정치의 최대 변수가 될 몇 가지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거대 복합기업 버크셔 해더웨이가 제1사분기에만 500억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이 없는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뉴저지와 텍사스를 비롯한 14개 주에서 부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내에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 내 확진자는 118만 8,122명을 기록하였고 사망자는 6만 8,5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4월 17일에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듯이 보였으나 며칠 뒤 다시 증가 곡선이 가파르게 변하며 4월 24일에 38,958명의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다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지난 토요일 확진자가 또 급증하였습니다. 사망자 증가세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이처럼 증가세가 둔화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쇄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안면 가리개 착용을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봉쇄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아울러 이에 대한 논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저지와 텍사스를 비롯한 14개 주에서 부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봉쇄 조치 완화는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봉쇄 조치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 힘입은 바 큽니다. 봉쇄 조치 완화의 내용은 주마다 다릅니다. 텍사스에서는 미장원과 이발소의 영업 재개를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메인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곳곳에서 미용실과 이발소 업계 종사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정부는 미용실과 이발소가 손님과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이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뉴저지를 포함한 몇 개 주에서는 주립공원과 골프장의 개장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그룹 소유의 골프장들도 하나둘씩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 완화는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지난주 성급한 봉쇄 조치 완화가 제2차 바이러스의 도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경제보다는 생명을 우선하겠다며 그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봉쇄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좌절과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한다 하면서도 섣부른 정상화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BS 방송 보도에 의하면 FDA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FDA의 승인은 정식 사용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중증 환자들의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임상시험은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중간 결과 보고만 발표되었습니다. 확실한 임상시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표본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 치료제의 뚜렷한 치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렘데시비르를 대체할 만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의 한 널싱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사망자가 나왔으나 장례식장 등이 포화 상태라서 냉동 트럭에 시신을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소재의 널싱홈인 이사벨라 제리아트릭 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9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관계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70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널싱홈에서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나와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널싱홈 대변인인 오드리 워러스는 뉴욕의 다른 널싱홈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최대한 유증상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검사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감염자를 정확히 찾아내 격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널싱홈뿐만 아니라 뉴욕의 모든 널싱홈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이라 최근 들어 널싱홈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집단 사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널싱홈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노약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데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널싱홈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파우치 박사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백악관이 막았다고 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청문회에 파우치 박사를 소환하려 했지만 백악관이 이를 거절했다고 이 위원회의 대변인인 에반 홀랜더가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저드 디어는 파우치 박사가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바쁘기 때문에 추후에 의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답변해 파우치 박사의 의회 출석을 막은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박사는 다음 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상원의 청문회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원의 세출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곳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파우치 박사의 청문회 불출석에 의문이 따릅니다.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발언을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원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으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인 점을 감안했을 때 파우치 박사의 소신 발언을 백악관이 염려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은 파우치 박사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파우치 박사의 해임을 주장하는 지지자의 트윗을 리트윗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재앙 앞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만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는 듯한 백악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글로벌 경제와 문화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향후 미국 정치의 최대 변수가 될 몇 가지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첫째, 의료 분야입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제도의 심각한 현실을 다시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같은 보편적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강력히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력 때문에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가능하면 꺼리기 때문에 선거도 우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콜로라도를 비롯한 5개 주가 우편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른 주에서도 우편 투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셋째,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60일간 그린카드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여론이 이민 억제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넷째, 복지 정책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동안 가장 위험에 노출된 그룹은 사회적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률이 취약계층에서 더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봉쇄 조치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 바이러스 확산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거대 복합기업 버크셔 해더웨이가 제1사분기에만 500억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워렌 버핏은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더웨이를 통해 게이코 보험회사와 벌링턴 철도회사 등의 수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버핏이지만 그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피해가지 못하고 천문학적 숫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버크셔 해더웨이는 새로운 투자를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던 델타 항공 등 미국 항공사의 주식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이 결과 현재 1,37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방어적 투자 자세로 돌아섰지만 앞으로 미국 경제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쿠바 미사일 위기와 9/11 테러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이 실현되려면 먼저 바이러스 확산 방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개발이 영원히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가정입니다. 언젠가 백신은 개발되겠지만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이내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 전까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리라 봅니다. CNN 방송은 백신이 없는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가을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험난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도 피해를 줄여야 하는 절대적인 과제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봉쇄 조치가 완화되어 우리는 경제 활동에 복귀하겠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검사와 감염자 경로 추적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모두 예상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백신은 이제야 개발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며 에이즈로 알려진 HIV를 예방하는 백신의 개발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백신이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5월 4일 월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